태양과 그 주위를 두는 8개의 행성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입니다. 그 중심엔 거대한 항성, 불타는 별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말 그대로 태양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무게는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이죠. 숫자로 보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태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성의 무게를 전부 합쳐도 그 합계는 태양계 전체의 고작 0.14%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 0.14%의 질량 가운데에서도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4개의 행성이 99%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매일 투닥거리고 사소한 일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 지구, 이 작은 행성의 비율은 태양계 전체에서 고작 0.00003%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은 이 태양계에 대해 그리고 그 중에서 금성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실제 예전부터 금성은 지구에서 맨눈으로 봤을 때 달 다음으로 가장 밝게 보이는 천체였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반해 서양에서는 미의 여신 비너스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었죠. 하지만 이 눈부신 미모 뒤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지옥이 숨겨져 있습니다. 태양계의 예쁜 악마, 금성.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면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은 태양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수성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뜨거운 행성은 금성입니다. 금성의 평균 온도는 무려 섭씨 500도에 육박하죠. 나비나 주석도 아이스크림처럼 녹여버릴 정도의 열기입니다. 심지어 지표면의 철 성분이 기체처럼 증발해 있습니다.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 철이 다시 식어 눈처럼 내린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걸 만년철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금성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바로 금성을 감싸고 있는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층 때문입니다. 두꺼운 대기권의 구름층이 태양빛을 강하게 반사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 유독 밝게 빛나는 행성으로 보였던 것이죠. 이 대기층은 태양열을 빨아들인 뒤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 폭주하는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성 전체가 거대한 압력밥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기압이 무려 지구의 90배입니다. 체감으로 바꾸자면 수심 900m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잠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몸이 납작해질 정도의 위력이죠. 하지만 금성을 바라보고 있자면 반짝이는 금처럼 참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실제로 과거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아름답게 빛나는 금성을 동경하며 그곳에 있는 생명과 문명을 상상한 기록들도 발견됩니다. 비교적 최근인 1870년까지도 영국의 천문학자 리처드 프록터는 금성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사실 금성의 표면에 이 구름의 정체는 황산 구름입니다. 이 구름의 두께가 무려 20km에 달하죠. 그리고 이 구름에서 내리는 비는 쇠마저 녹여버릴 정도의 강산성 비입니다. 혹시 먼 미래에라도 이곳에 갈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타 죽고 찌부러져 죽고 녹아 죽는 것을 한 번에 경험할 테니까 말이죠. 또 행여 어찌저찌 살아남았다고 해도 태양계 행성들 중 유일하게 자전은 반대 방향으로 돌며 한 바퀴에 243일이 걸리는 통에 120일이 넘는 긴 낮과 밤이 이어집니다. 생각만 해도 불면증 걸릴 것 같네요. 또 금성의 자전과 관련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금성의 자전은 매우 느린데 대기권의 바람은 엄청나게 빠르다는 점입니다. 금성 적도 부근의 바람 속도는 무려 시속 300km에 달하죠. 이 속도라면 금성 전체를 단 4-5일 만에 한 바퀴 도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지구에서 부는 일반적인 태풍의 속도는 시속 100km 안팎입니다. 보통 행성의 바람 속도는 그 행성의 자전 속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금성은 그 상식을 완전히 깨고 있습니다. 인류 금성을 탐사하다. 놀랍게도 인류는 이 금성의 두꺼운 대기권을 돌파해 금성의 지표면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에 성공한 주인공은 바로 소련이 진행했던 베네라 탐사선 시리즈입니다. 1960년대 아직 우주 탐사가 지금처럼 정교하지도 또 컴퓨터가 발달하지도 않았던 시절에 소련은 금성이라는 최악의 환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금성은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는데요. 두꺼운 대기권, 90기압에 달하는 압력, 400도를 훌쩍 넘는 지표온도,
황산 B까지 사실상 도착하면 반드시 죽는 행성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베네라 1호부터 3호까지는 금성 대기권을 넘지도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탐사선은 신호를 잃었고 대기 속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소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네라 4호부터 금성의 대기권에 실제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금성의 대기 성분과 압력을 직접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 베네라 7호가 인류 최초로 금성 표면에 착륙해 약 23분 동안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금성의 온도와 압력, 또 이곳은 절대 생명이 살 수 없는 세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냅니다. 이후 소련은 베네라 9호, 10호, 그리고 13호와 14호까지 연이어 금성 표면 착륙에 성공합니다. 특히 베네라 13호와 14호는 금성 표면에 실제 사진을 찍어 지구로 전송하는데 성공합니다. 이 사진 속 풍경엔 푸른 밀림도, 구름 아래에 바다도 없습니다. 대신 보이는 것은 깨진 현무암처럼 보이는 바위, 황산이 흩뿌려지는 황갈색의 하늘, 그리고 모든 것을 짓누르는 압도적인 압력의 세계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솔라오비터, 파커 솔라 프로브 같은 탐사선들이 금성 근처를 지나가며 새로운 관측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금성 대기에서 포스핀이라는 분자가 발견되어 학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지구에서는 포스핀이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 예를 들면 늪지, 하수처리 시설, 동물의 장 내부 같은 곳에서만 발견되는 미생물 활동의 부산물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런데 금성의 대기에서 이 포스핀이 발견되다니 과연 금성의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형태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천문학자들은 금성을 지구의 사악한 쌍둥이라고 부릅니다. 크기와 질량이 지구와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먼 옛날 금성에도 지구처럼 바다가 있고 생명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일부 학자들은 중수소 비율을 근거로 과거 금성엔 엄청난 양의 물이 존재했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돌이킬 수 없는 폭주 온실 효과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금성에 대해 최근까지 밝혀지는 연구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실가스가 행성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온실효과는 조금씩 나빠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어느 선을 넘는 순간 모든 변화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기 시작하죠. 온도가 오르고 바다는 증발하고 수증기는 다시 온실가스로 작용하며 더 큰 열을 가두게 됩니다. 그 과정은 누가 멈출래야 멈출 수 없는 연쇄 반응입니다. 그리고 금성은 그 끝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발 그 선만은 넘지 말라며 경고를 보내주고 있는 듯하죠. 아니 어쩌면 금성은 벌써 선을 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